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적용해 보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몸에 익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상담 전문가 정희정입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모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기법과 그리고 부모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다르게 상담은 태도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맥락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부모님과 다루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상담 기법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일반적으로 하는 부모 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또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부모님과 마주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에 하나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아마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거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 없이 이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것은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대화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야기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듣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부모 상담에서는 쳐다보고 있더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요. 일단 부모님과의 물리적 거리를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친근한 평상시에 의사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친근한 관계라 할지라도 굉장히 가까이서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나와의 물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가? 보통은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경우에는 70cm에서 1m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 처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부모 상담에서는 눈을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정서를 담고 있어요. 지난 회에서 민감성 얘기할 때 부모를 잘 관찰하라고 한 것처럼 눈빛을 잘 관찰하시다 보면 부모님의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맞추고 교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잠시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얘기할 때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개 끄덕임입니다. 아무 때나 끄덕이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 동의하거나 나도 관찰한 것을 부모님이 같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거나 이럴 때에는 교사가 고개 끄덕임으로 동의를 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추임새나 질문도 중요합니다. 어머님, 진짜 그랬어요? 놀라 죽겠다. 이러한 추임새는 공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부모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발현하게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추임새, 그리고 그때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그때 혹시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맥락적으로 부모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적극적인 경청에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대화할 때에도 몸에 익숙하게 익혀놓으시면 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거 정말 많이 하고 싶고 또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말들도 있을 거예요. 앞의 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머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피상적으로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공감이 아니라 그 어머님이 말한 것을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면서 그 엄마가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그 입장이 되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셨다면 그 생각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표현해서 그 어머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어머님들과 상담하시다 보면 우리 아이는 저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걸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님의 입장으로 되어보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이렇게까지밖에 표현하지 못하실까. 그 마음을 읽어서 어머님이 아마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어머님이 하는 노력들이 다 효과적으로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한 가지의 상황을 여러 각도로 읽어주는 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이 공감적 이해를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눈빛이 흔들렸다면 어머님 지금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눈에 눈빛이 잠깐 흔들리면서 눈물이 고이셨어요. 혹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좋은 상담가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한다라는 건 그만큼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 좀 더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질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머님은 어떤 감정이셨나요? 그때 주변 사람들은 어머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어머님이 하셨던 방법이 효과적이었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부모님에게 자기의 양육 과정을 돌아보고 또 자기가 올바르게 한 것,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질문을 부드럽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해야 할 기법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화하기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뭉뚱그려서 모호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책임감 없는 부모예요. 저는 부모 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게 책임감이 없다는 거고 어떤 게 부모 될 자격이 없다는 건지 교사는 알지 못하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입니다. 어머님, 어떠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책임감이 없는 부모처럼 느껴지세요? 라는 질문은 그 상황이나 맥락을 부모가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진짜는 책임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피곤했기 때문이구나 이런 통찰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내 아이가 졸렸는데 내가 못 알아채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실 때에는
교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는 요약하기라는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기는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주제가 전환되었거나 아니면 상담의 맨 마지막에 하는 기법인데요.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토대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겁니다. 주제가 전환이 되면 그 중간에라도 바로 전까지 어머님, 우리는 철수가 다른 아이를 때렸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훈육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훈육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제는 조금 다른 주제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내가 얻어가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담이 끝날 때에도 이 요약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모든 상담이 끝나고 나면 특히 부모님 중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굉장히 주원부원 횡설수설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이번 상담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에는 중요한 주제를 요약해서 부모님들한테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님,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철수가 집에서 이렇게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도 꼭 알아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철수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면 그 상담은 굉장히 유용한 상담이라고 느끼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모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상담가가 아닌 교사분들이 할 수 있는 좀 잘 사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적용해 보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몸에 익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